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어제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실무선에선 논의가 끝났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비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도입된 이후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시 군 구기초지자체가 지금까지 26개, 전체의 11%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이 일요일 휴업에 비해 전통시장 매출 신장에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말엔 가족 단위로 외출해 대형마트를 가는 경우가 많지만 평일에는 주부 혼자 외출해 필수 품목만 장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가족 단위 소비자가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반면 평일엔 대형마트가 쉬면 주부는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전통시장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 EU의 통상 담당 수장이 이 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주장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한미 FTA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FTA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인데요. 말름스트램 의원은 또 미국 기업들은 왜 한국에 차를 적게 수출했는지 난감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면서 한미 무역 수지에 잡히지 않은 거래를 고려하면 무역 적자만으로 미국이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데요. 한미 FTA 개정 논란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미국 행정부 주장에 허점을 꼬집은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수액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링거줄과 수액 점적통을 일컫는 수액 세트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영아에게 투약하던 수액에서 날벌레가, 인천에선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가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수액을 맞은 영아는 혈액 속에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1차 검사를 했고 5일 뒤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올린 뒤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이른바 인터넷 공개 수배가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제보 게시판으로 유명한 사이트엔 공개 수배 제보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경찰이 범행 검거에 도움된다며 용의자 정보를 공개 수배 형식으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몇몇 수배 글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문제는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노출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인터넷에 관련자 신원이 드러난 상태에서 범행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할 때 사진이나 다른 그림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걸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흔적을 따라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트레이싱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베껴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실제 지난 2009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그린 희망이라는 포스터는 AP통신 사진기자가 찍은 보도사진을 트레이싱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트레이싱이 위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법적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낀 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X의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체 인증 보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3자에 의해 뚫릴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문 인식보다 20배 안전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3D 프린트로 실제 얼굴과 거의 똑같은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 얼굴 인식을 뚫은 사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발생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려 할 때 비밀번호는 불러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얼굴 인식은 휴대전화를 얼굴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잠금이 풀린다는 점 역시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생체 인식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이를 뚫기 위한 기술도 함께 발전한다면서 생체 인식을 단독으로 쓰기보다 비밀번호 같은 보조 인증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2.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 가능.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모양새다.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치 교수는 1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글에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프렌치 교수는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KSS-3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의 다음번 배치에 핵 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STOVL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2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며 마찬가지로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 인수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렌치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 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 이라며 한국은 과거의 사드, THAAD 시스템의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 역시 모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중시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자국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한 핵 추진 잠수함 전략적 필요성 커졌는데 미 반대의 난항.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장착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아직 지지부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왔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34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지난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E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